1월 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34, 코스닥은 0.84, 코스닥이 낙폭이 컸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보합, 쭉 밀렸다가 아랫꼬리, 매수세를 달아주면서 보합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제약은 7.76, 오늘도 폭등하였네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국내 증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코스피는 온통 파란불이죠. 빨간불 들어온 게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코스닥 잠깐만 봐볼까요? 코스닥 또한 그다지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셀트리온이 간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의 흐름인데요. 오늘 장중에 3.24까지 밀렸다가 보합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합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19만 3천원에서 5천원 언저리에서 월봉 기준 매물대로 뚫어주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누가 봐더라도 이제 나는 가는 거야. 그 시그널을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동반됐고요. 어제 500만 주 가까이 됐었죠. 잠깐만 살펴볼까요? 어제 거래량이 무려 598만 주, 약 600만 주에 육박했습니다. 이 근방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겠죠. 살짝 거치고 나서 6개월에서 8개월 폭등 장세가 시작될 겁니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폭등 장세. 이번에 폭등 장세는 뭐다? 바로 정고점 돌파입니다. 여기 돌파하는 거예요. 이때도 돌파를 했지만 그 폭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가 1차 목표가입니다. 즉 차익 실현 구간이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슈를 하나씩 좀 볼게요. 셀트리온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연초는 우리가 주인공이다. 바이오의 기환. ETF도 상위권 싹쓸이. 왜 그랬을까요? 이미 1년 폭락, 2년 가까이, 약 3년 가까이 주구장창 죽었습니다. 그동안에 회사는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었죠. 그리고 이제 숫자가 찍혀 나가는 겁니다. 공매도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드디어 숫자가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의 참전이 보이고 있지 않죠? 고로 먹을 게 많이 남았다. 이제 상승장 초입부를 살짝 넘었다. 제약바이오 봄날 온다. 낙관론 속에서 성장 기지개. 이 말은 즉 그동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해서 숫자에 대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찍히게 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셀트리온이 가니까 국내 제약바이오로 자금이 오는 겁니다. 합병을 성공을 했고요. FDA, 바로 짐펜트라, 램시마이스씨가 허가를 받았고요. 차세대 바이오 시밀러와 함께 공매도 금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간 1.2조 매도, 그리고 외국인 또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에 2% 이상 하락하였다. 셀트리온 제약은 순매수했다. 참고만 합니다. 합병 기대감에 셀트리온 제약 또 신고가 경신. 올해 첫 메가딜 나올까?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참여. 여기 셀트리온 서정길 회장이 바로 연사로서 자,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아마 진행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소식이 나오게 될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지요. 지금 셀트리온의 폭등은 기저에 뭐가 흐르다? 바로 내년도에 올해죠. 즉 올해 매출액 3.5조,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폭발적인 증가. 고로 공매도 할애비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 큰 그림에서 연예인 걱정이었습니다. 왜? 지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미 고속열차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매수가 매도가 아니에요. 정고점 돌파 슈팅 나올 때, 매물대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에 나올 때, 개인 투자자가 참전이 될 때, 미디어가 동반될 때 차익 실현하면서 이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단 한 주도 내줘서는 안 되겠죠? 더불어서 이제 셀트리온의 매직 구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긴 구간 2년 가까이 셀트리온의 주식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줬어. 그리고 단숨에 뚫고 나가죠? 더 이상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들어가도 되겠죠. 먹을 게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매집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섹터에서 매집을 하셔라. 셀트리온은 큰 그림에서 이 바닥권에서 또 20만원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10년 기준 10배입니다. 그 전에 요번에 폭등이 나오는 거죠. 고로 진짜 큰 그림은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한다. 그리고 내 계좌 잔고 또한 최소한 수백 배. 항체 바이오시밀러 초기 시장에 투자했다면 엄청난 수십 배의 수익으로 돌아왔었겠죠. 아마 평단가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40배 넘어가는 그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장기간 동행했었다고 한다면, 그쵸? 초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거 곱하기 수십 배의 엄청난 메가 혁명이 옵니다. 단순한 그런 혁명이 아니에요.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바로 코인 혁명이에요. 아시겠죠? 개수를 꼭 모아가세요. 여유 자금으로. 만약에 자금이 없으시면 할 수 없죠. 요거 팔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차익 실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 여유 자금 그리고 캐시카우가 창출되는 한도 내에서 개수를 모아가세요. 지금 제 네 번째 혁명 유튜브 채널을 코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송 때마다 또는 지금 이 메신저 TV 채널에서도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를 모아간다? 이더리움 모아가시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모아가세요. 그리고 도지코인 요거 4개 모으세요. 아시겠죠? 요거 4개를 모으세요. 개수가 빠질 때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도 상승할 게 많이 나왔지만 얘네가 상승폭이 좀 적었어. 비트코인도 담으시면 됩니다. 빠질 때. 그런데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과 XRP 즉 리플, 도지를 모아가세요. 아시겠죠? 그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은 차분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든 코인의 대장은 리플 XRP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걔가 본 모습을 아직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쨌든 셀티온 투자보다 더 힘든 투자예요. 리플은. 왜? 굉장히 마지막에 대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셀티온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매도와 함께 했죠.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야. 걔는 슈팅을 넘어서 굉장히 에너지가 오래 응축됐습니다. 대폭판이 나올 수가 있어.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4개 개수 기준으로 모아가시고요. 자,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장 걸 보니까 다시 192만 주대 200만 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역사상 최저 잔고인 166만 주를 깰 것 같아요. 우린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그때 이 잔고를 깨고 역사상 최저 잔고를 계속 갱신해 나갈 거예요. 즉 공매도가 명실상부하게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자, 사실 수급도 그리고 공매도 매매 비중도 이제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단 하나만 보면 된다. 여기 월봉 기준 매물대 거래량 찍히면서 돌파할 때 그때는 가는 겁니다. 제가 100번에 가깝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급을 참고사항으로만 보겠습니다. 이제 얘네 창구도 명실상부하게 떠나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대대적으로 미디어가 동반되고 있지 않아. 개인 투자자의 참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셀티온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개인이 참여가 되고 있지 않죠? 한 달 기준 이거래일밖에 사실 이게 진짜 개인이 아닌 지금 개인이 팔까요? 아니죠. 그쵸? 그들의 창구일 가능성이 높다. 230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량이 고스란히 기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77만 5천 주. 오늘 3만 8천 주. 금융투자가 12만 주 매도했지만 연기금이 10만 주를 담았습니다. 한 달 기준 무려 127만 주를 담았죠. 그렇게 최저가에서 계속 팔아 제끼더만 주가 올라가니까 또 담고 앉아있네요. 이분들의 투자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셀티온은 이제 가는 겁니다. 개인의 매도 창구가 더 늘어나고요. 외국인의 매도폭은 줄어들면서 플러스로 전환될 겁니다.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9만 9천 주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제약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18만 3천 주 외국인 18만 3천 주 기간 9만 8천 주 순매수. 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죄다 들어왔네요. 금융투자 찔끔 매도 나왔고 투신 3만 8천 주, 연기금은 4만 4천 주, 사모펀드 4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28만 7천 주 매도가 나오면서 역시 얘도 개인 창고를 통해서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말미에 4차 산업혁명, 자,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코인 투자, 그게 바로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입니다. 블록체인 혁명이라고도 하죠. 인공지능 혁명은 사실 미디어에 많이 퍼져 있죠. 딥러닝, 머신러닝을 넘어서 생성형 AI, 그리고 끊임없이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혁명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게 바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4만 5천 달러 돌파, 21개월 만에 최고치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 3배 이상 이미 폭등이 나왔죠. 현물 ETF 승인 임박 기대감의 상승세, SE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 결정 이번 주에 나올 듯하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미 선물은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는요, 이게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또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 펀드와는 좀 다릅니다. 얘는 비트코인 하나만 담아.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에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가 않았어. 그렇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는 거는요, 금융기관이 공식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법적인 기반과 그런 규제에 대한 명확성과 함께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시장 파이를 키워나간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거 하나만 담고요, 이더리움 ETF가 따라옵니다. 이것도 이더리움 하나만 담는다. 그리고 각종 알트코인 ETF가 줄줄이 쏟아집니다. 미국의 금융기관, 유럽의 금융기관, 대한민국의 금융기관, 일본의 금융기관,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상자산,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의 합이 애플 하나보다 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보다 작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어지간한 빅테크와 1대1 비중이에요. 그 말은 즉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한다 보고 있다. 왜? 전 세계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을 비교해야 되고요, 전 세계 부동산 시장과 가상자산을 비교해야 되고요, 전 세계 채권시장과 가상자산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 고로 심장 떨리는 최소한 수백 배 10년 기준입니다. 아마존이 20년 동안 2000배, 애플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그 기준점입니다. 10년에 1000배가 시장 규모에 커진다고 봤었을 때 결코 욕심이 아니다. 고로 최소로 봤었을 때 수백 배로 보고 있는 겁니다. 떨리지 않습니까? 다만 여유자금으로 펀더멘탈 대장에다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인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또 말씀드리는데, 여기 업비트 유튜브에다가 업비트 가입, 업비트 한 칸 띄고 가입을 치면 돼요. 업비트 한 칸 띄고 가입을 치면 업비트 가입 방법 이거 클릭해서 보세요. 업비트 K뱅크 계좌 개설 완벽 정리 쭉 나오죠. 3분 만에 알아보는 업비트 거래소 가입하기, K뱅크 계좌 개설, 이거 연동되는 거거든요. K뱅크하고 업비트하고. 자, 그러면서 3분 안에 다 알려드립니다. 쭉 나오죠. 업비트 계좌 만들기, 비트코인 매수 매도하기, 비트코인 시작법. 이렇게 영상 속에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다 뜹니다. 마찬가지로 업비트 매수 매도 방법 쭉 나오죠. 이렇게 하나 보셔가지고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 검색도 하고 구글에 검색도 하죠. 지금은 유튜브에 검색도 합니다. 자, 오늘 참고사항으로 왜 우리가 코인에 투자해야만 되는지, 사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 중에서 있겠지요. 요즘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 중앙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또는 자산 QE가 확대되느냐 QT가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유동성, 즉 크게 주식시장이 떨어지느냐 폭락하느냐, 코인시장이 폭락하느냐 폭등하느냐, 이거를 가릅니다. 미국 페드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결제 시스템에 페드나우 서비스가 있고요, 페드와이어 자금 서비스가 있고 페드와이어 증권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페드와이어 자금 서비스는요, 보시면 주 5일입니다. 영업 이름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는 전날 오후 9시에 시작하여서 지정된 공휴일 날 쉬고 공휴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에 끝납니다. 주 5일 한다는 거죠. 지금의 은행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대체하는 페드나우 서비스입니다. 페드나우 서비스는 2023년 7월 2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페드나우 서비스는 24일, 일주일, 365일 실시간 처리를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서 매일 24시간 작동한다. 영업합니다. 당일 잔액은 각 페드나우 서비스 영업일에 각 참여 예금기관의 연방준비은행 회계 기록에 보고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페드나우 서비스는 뭐하는 곳이냐면요, 미국 내 예금기관을 위해 개발한 즉시 결제 서비스로 개인과 기업이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7월 2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은행은 페드나우 플랫폼 위에서 제품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페드나우는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드나우 서비스를 통한 즉시 결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가 제안한 많은 개선 사항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그 시스템이 이동을 하고요. 이 페드나우가 바로 스위프트 2.0망의 확산입니다. 미국에는 페드나우가 있죠. 달러 중심에. 중국에는 위안화 중심의 CIPS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페이먼츠가 있고요. 일본도 일본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이 있고요. 대한민국도 그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실시간 결제망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다음 문명의 4차 산업혁명의 바로 혈관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준비해야만 된다. 새로운 국제표준 또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 홈페이지에 국경 간 결제 강화를 위해 조화된 ISO 2002 데이터 요구사항입니다. 바로 새로운 국제표준이죠. 일주일 365일 24시간 이동하는 그 시스템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준비가 이미 되고 있고요. 스위프트 또한 이 사항을 결제를 위한 ISO 2002를 출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0일에 성공적으로 개시가 되어서 글로벌 결제업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ISO 2002 메시징 표준, 바로 이 문명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은 반드시 투자해야만 됩니다. 다음 문명은 주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게 4차 산업 섹터가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바로 코인 시장이죠. 그게 바로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도, 생존을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다음 문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고 확장되어 가고 있으니까.